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67일 되는 미국 대선침이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어제도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셔갖고 아침 10시경부터 거의 종일 재판을 받았습니다. 곽종건, 지난 화요일 날은 홍장원, 어제는 곽종건. 대통령은 두 사람, 이 홍장원과 곽종원으로 인해서 이 내란 공작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홍장원의 메모가 민주당 박선원에게 전달되면서 정치 공작이 거의 결정으로 시작되었다. 곽종건은 김병주와 박선원 이런 자들에 의해서 회유가 되었다. 곽종건의 말이 오락가락하고 있고 홍장원의 말도 오락가락하고 있고 정은의 진술의 신빙성이 전혀 없음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거짓말의 산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거짓말의 산들이 무너지고 있다. 이 곽종건은 국회에 가서 저거 선배인 김병주, 이 김병주가 제가 보니까 별은 4개가 달았는데 이 IQ가 좀 약간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눌하면서 말을 하긴 하는데 빈틈이 너무 많습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소리 지르고 군을 배신하고 막 이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김병주도 곽종건하고 과가 같은 것 같아요. 이 곽종건도 생긴 상을 보면은 상이 좋은 상이 아닙니다. 또 제주 많은 원숭이 상처럼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 곽종건이가 딱 국회 가서 요즘 세상에 제가 그냥 비밀은 없다. 곽종건이가 김병주한테 보습이 돼갖고 국회 정원하고 어디 국회 의사당 어디 3층 갔죠? 인종도 의원인가 이제 질문합니다. 갔죠? 하니까 가서 쉬었습니까? 쉬었습니까? 쉬기만 했습니까? 하니까 말을 못해요. 거기에 누가 어떤 의원이 들어가고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 다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들이 바뀌고 거기서 진술이 번복되고 거기서 공작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을 곽종건이가 김병주 등등 박범계 등등 이런 모사꾼들하고 공작을 했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홍장원이 특히 홍장원은 지가 소설 써갖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뽀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짓의 산이 무너지는데 이 거짓말을 한 놈뿐만 아니고 거짓말을 하게끔 만든 놈들 또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박선원, 박범계, 김병주 등등 이런 자들이 지금 어떻게냐 공작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이재명을 앉혀보려고 하는데 이재명 쉽지 않습니다. 국민이 들고 일어났는데 그 국민들 중에 진짜 이름 모를 수많은 국민들 그게 바로 그 개인 한 분 한 분이 주권자요 국민의 주인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태양이 폭염을 내리쬐나 우리는 싸웠어요. 그런데 지금 고지가 눈에 보입니다. 고지가 눈에 보입니다. 어제는 선거자금 대선 이재명이가 대선 치를 때 경선 자금 6억 7천만 원인가 지급한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김용희가 징역 5년에 구속됐습니다. 자, 그것도 6천만 원도 아니고 6억 7천을 받았는데 이재명을 모른다. 말이 됩니까? 김용희, 이재명의 선대 총괄본부장 김용희가 어제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재명이도 맨날 거짓말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짓의 산은 무너지고 있다. 예, 거짓의 산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거짓의 산은 진실의 산으로 바뀝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거짓말이 듣고 있던 이 검은 먹구름이 그치고 진실의 세상이 오고 있다. 그거 오고 있는데 고생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전환길도 이 시대의 한 인물입니다. 60억, 연봉 60억인데 내는 세금이 20몇 억을 내는데 전환길이는 웁니다. 울어.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저 나쁜 놈들이, 저 거짓말쟁이들이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다니 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환길이는 지금 통곡하고 있습니다. 내가 낸 피와 땀으로 번 돈으로 세금을 연간 20몇 억을 냈는데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세계들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있다니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가 낸 세금으로 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같이 하는 재판관들이 법복 입고 폼 들이는 거 보니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분노가 하늘에 닿고 그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되고, 그래서 그 거룩한 분노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지금 이 땅에 거짓말쟁이들, 거짓의 산들을 강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이도 무너집니다.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재명은. 제가 이미 이재명은 곧 죽는다 그랬습니다. 예,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육적으로, 이념적으로 이재명은 용도가 끝났습니다. 왜 끝났는가? 본인의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너무 성급하게, 너무 급박하게 법과 제도, 질서를 거슬리면서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을 보내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그 절차를 뛰어넘어서 너무 급하게 돌리는 그 회전, 이재명의 회전에 역작용, 역풍이 불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걸 누가? 2030 청년들이 그걸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2030 청년들이 대한민국 헌법기구 중에서 이런 계엄이 일어나기 전에는 대한민국 헌법기관, 각 기관 중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냐 할 때 헌법재판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헌법재판소가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기구 중에 하나로 추락을 했어요. 대한민국 헌법을 해석하고 헌법을 심사하고 심지어 대통령을 저렇게 탄핵하는 권한까지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의 신뢰를, 믿음을 받지 못하는 헌법재판소가 재판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법정 구속되고 2심에서는 한 달 남겨두고 풀어주면서 집행유예 2년을 내리는 그 판사가 누군지 압니까? 이게 다 국제인권법에, 우리법연구회에, 법관 대표자 회의에 끼리끼리 패거리를 만들어 놓은 바로 자익들입니다. 자익. 한마디로 자익이라 해도 간이 아닙니다. 간첩들 재판 안 하고, 거의 이재명 민주당 재판 안 하고, 몇 년씩 깔아뭉개고, 이렇게 했던 자들이 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법관 대표자 회의, 끼리끼리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이 불의한 인간들, 불의한 판사들, 불의한 정치인들, 불의한 공무원들, 이 다 거짓의 산들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거듭나고, 이 거듭난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 그게 우리가 당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의 사명이다. 우리 아버지 때, 우리 청소년들의 할아버지 때는 공산군과 싸우면서 수없이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그 전쟁이 끝나고 산업화를 시켜서 오늘날 이렇게 화려한 영광스러운 물질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산업전사들이 산업 현장에서 땀 흘리며 또 돌아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중동 열사의 사막에서, 태평양 대서양 그 큰 바다에서 참치잡이 하면서, 독일로 가서 강부 간호사 하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위해서, 장차 나의 미래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그분들은 진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길을 살아왔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너무나 화려한 편안한 묵지를 누리면서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2024년, 2025년 우리에게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장차 너희들에게 영광의 순간이 되리라. 고난의 십자가를 다 짊어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운 날 눈보라가 어제 쏟아지는 그 날에도 그 현장에 나와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진 그분들에게는 그 내일에 반드시 영광과 축복이 있으리라. 그들 자손에게도 축복과 영광이 있으리라. 그리고 지금 법정에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의 명령을 따랐던 그 군인들 반드시 영광이 있으리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추운 날 서부지방법원 사건으로 옥중에 있는 청년들, 그들에게도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판사 새끼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그 불의에 저항하지 않았다면 그건 청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청년이 있는 그 사회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 합법이 되고 거짓이 정의가 되고 하는 이 사회, 그 사회에서 저항하지 않는 것은 그 사회가 죽은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국민이 저항하는 것은 고지요 오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고 지금 바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모두 짊어졌기에 거짓의 산은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거짓의 산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12.3 계엄이 일어나기 전 하도 시국이 어지럽고 규탄핵을 하고 할 때 제가 썼는 걸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사선에 서라. 그 사선, 쏠 사자, 죽을 사자 두 개를 한문으로 써 사선에 서라. 윤석열 대통령 지금 사선에 서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의 총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돼서 감옥에서 지금 그런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투쟁에 영광이 있고 우리는 그 총사령관과 함께 우리는 전쟁을 치러서 반드시 기필코 승리해야 된다. 저렇게 거짓말하고 타락하고 썩고 부패한 자들, 좀비 같은 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 이 땅은 우리 후손들에게 평화롭게 넘겨줄 수 없는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예, 어젯밤에 이 추운 날 종창아재가 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송아재 또 변함없이 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미경님, 또 각시님, 아군스파이 파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토요일 날, 내일이 토요일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만세를 외칩니다. 대한민국을 외칩니다. 여러분들 다 한번 나가보십시오. 나가서 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십자가를 나도 한번 지어보겠다. 그런 심정으로 한번 나가보십시오. 반드시 축복과 영광이 오시고 바로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변화가 있습니다. 안정근 대표가 광주에서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초심으로 또다시 그렇게 처음의 길을 다시 걷는다면은 안정근 대표에게도 영광의 길은 순간은 다시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주 광주에서 하겠다는데 광주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초심으로 다시 시작을 해보면은 새로운 응답이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렇게 전투하는 투쟁하는 집회 안정근만한 사람은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초심으로 집회를 이끌어 보기를 바라고 내일 광주 집회가 성공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